오늘 종가 데이터를 뜯어보다가요, 과거 시장의 큰 변곡점에서 봤던 아주 익숙한 왜곡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런 틈새에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기회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주놈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AI 관련 주식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왜 유독 2차 전지 섹터는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는 2차 전지가 계속 빌빌거리니까요.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다. 이른바 캐즘 현상. 이건 분명한 현실이죠. 그리고 이 현실이 배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파란색 막대가 생산 능력, 그러니까 지어놓은 공장이고요. 주황색 막대가 실제 판매량입니다. 어떠세요? 공장은 계속해서 늘려놨는데 실제 팔리는 양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공급 과잉 상태라는 거죠. 이게 그냥 예측이나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GM과의 얼티움 셀즈, 포드와의 블루오버 SK, 스텔란티스와의 스타플러스 에너지 같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대규모 합작 공장들이 줄줄이 생산 계획을 늦추거나 심지어는 전기차용 라인을 아예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한파가 얼마나 거센지 이걸로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제 20년 경험상 시장이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진짜 돈이 되는 기회는 바로 그 등 뒤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EV 캐즘이라는 그림자만 쳐다볼 때 그 뒤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AI 혁명이 불러온 전력 위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AI 기술, 모든 데이터 센터는요, 결국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먹고 돌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2차 전지의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B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거대한 전기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남아돌 때 저장해 뒀다가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말 그대로 전력망의 심장 같은 장치입니다. 자,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94기가와트시. 이게 뭐냐면요. 2027년부터 미국에서만 매년 필요한 BSS의 규모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열릴 새로운 전쟁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전장은 전기차에서 미국의 BSS 시장으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는요, 기존의 강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BS 시장의 핵심 기술은 바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좀 낮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요. 화재 위험이 적고 수명도 길어서 한자리에 오래오래 두고 써야 하는 BSS에 최적화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 LFP 시장은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사실상 동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지정학, 즉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벽, 즉 해자를 파주었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 무기가 바로 이 PFE, 해외 우려기관이라는 규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 정부랑 조금이라도 엮여있는 기업은 미국에서 배터리 팔 때 필수적인 보조금 단 한 푼도 못 받아 라고 못을 박아버린 법입니다. 이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중국산 BSS에 대한 관세가 10.9%에서 43.4%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전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똑같은 LFP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제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중국산은 높은 관세에 PFEO 위험까지 떠안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고요. 반면에 한국산 LFP는 IRA 법안을 완벽하게 준수하니까 AMPC라는 막대한 생산 보조금을 받으면서 미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귀한 몸이 된 것이죠. 2027년 시장 상황을 한번 구려보죠.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는 94GW에 달하는데 PFA 규정을 피해서 안정적으로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비중국산 공급 물량은 83GW에 불과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 즉 한국 기업들에게 강력한 가격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쭉 분석해 봤다면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제가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점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큰 기회는요, 모두가 환호하고 주목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곳에 바로 그 뒤편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이죠. 지금 시장의 공포는 EV이지만 기회는 ESS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가장 잘 탈 수 있는 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중 하나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표에 있는 숫자가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2024년에 한 5,750억 원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027년에는 무려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3년 만에 7배 가까이 성장하는 건데 이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은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니라 바로 ESS 사업이라는 겁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왜 이 새로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느냐?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북미의 가장 큰 LFP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버텍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냥 배터리 셀만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공급하면서 훨씬 더 높은 마진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MPC 보조금의 최대 수혜 기업이죠. 결정적으로 2026년이 되면 ESS 매출이 기존의 주력이었던 EV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 부문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심장, 그러니까 성장 엔진 자체가 바뀌는 완벽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배터리 셀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특히 양극재 공급망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LNF가 비중국산 LFP 양극재를 가장 발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전쟁, 즉 EV 시장의 부진을 이유로 2차 전지 섹터 전체에 벌을 주고 있죠.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쟁은 이미 AI가 불을 지핀 ESS 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다가올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